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 통건물, 원룸 건물이라고 하면 주변의 임차 수요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노량진에 있는 수험생이나 주변에 있는 이 대학교의 수많은 임차 수요를 일단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적으로 강남 업무지구와 여의도, 구로 업무단지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의 수요까지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지리적인 장점, 이점이 있습니다. 강남을 관통하는 7호선 그리고 9호선 라인도 같이 확보를 할 수 있고요. 해당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좋은데 대중교통이나 교통시설이 조금 열악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해당 지역에 대해서 이 교통적인 어떤 호재가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호재로는 먼저 장승배기 이 종합행정타운 굉장히 거대한 개발 호재입니다. 23년에 이 행정의 중심축으로 행정의 분산된 행정 기능을 한데 모아서 장승배기 현재 영도시장 위치에다가 행정의 중심축으로 조성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조성된 그 계기로는 동작구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이 굉장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24번째로 거의 최하위에 속한 이런 상업시설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노량진 그 동작구의 상업시설을 가지고 있는 절반을 가지고 있는 게 노량진인데 노량진의 그 절반마저도 사실은 경찰서나 수산시장에 그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을 이제 민간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 중심축으로 바꾸고 장승배기는 이제 행정의 중심축으로 바꾼다라는 청사진을 밝힌 거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경제 파급 효과도 약 7천억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사당역 1번 출구에 약 29만 제곱미터 면적의 지하 9층에서 지상 26층 총 사업비 1조 6천억을 들여서 건립하고 있는 사업인데 굉장히 교통 정체가 심했던 구간입니다. 이 교통 정체 해소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환승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고요. 2호선, 4호선에 대한 지하철 환승도 굉장히 편리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당로 확장 공사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사당로 확장 공사가 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냐? 바로 아까 서초구에 있던 그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서리풀 터널 쪽에 있는 교통량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당로로 또 교통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4차선에서 6차로로 확장을 해서 이 집중된 도로 교통에 대한 집중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서부선 경전철 개통 호재도 있죠. 보통 서울 지역에 지하철로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 38%나 된다고 합니다. 도보는 10분 거리 이상 되는 해당 지역을 말할 수 있겠고요. 이 서울시는 이렇게 건설이나 유지 비용 부담이 적은 경전철을 활용해서 이 교통 소외 지역에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이 소규모 교통 환승센터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보통 교통의 축이 지하철의 교통축이 동에서 서로 흐르는 반면에 이 경전철 같은 경우는 보통 남에서 북, 남북 방향으로 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틈새 지역을 메워주는 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은평구 세저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약 16.2km의 가장 긴 구간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에 대한 편의성을 더욱더 제고시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7호선 따라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장승배기역 역세권이고요.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통 건물을 만나보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 입지랑 호재까지 만나봤는데 교통 호재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교통이 더 좋아지면 강남권과 여의도권 그리고 가까이 구로권의 업무 수요까지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이 건물의 주인이 되려면 이른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선 얼마만큼의 투자 금액이 필요할까요? 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표현을 하죠. 매매가 30억에서 31억인데 보통 생각들 하시면 아파트 30억, 31억이면 요즘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서 구입하기 힘든 부담이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플러스 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투자 금액 약 4억에서 5억 2천으로 4억에서 5억이면 실제로는 보통 아파트 전세 보증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으로 내가 역세권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유세를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의 월세로 내 제2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약 22억 원에서 22억 2천 정도에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 월세 같은 경우도 600에서 650만 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월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 보유세를 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대출 이자를 다 상기하더라도 대략 약 월 300 정도의 추가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금액이 실투자금 4억에서 5억을 내가 아파트, 내가 주거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사실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근데 이 해당 금액으로 아파트 전세 보증금 정도 되는 가격으로 건물을 소유한다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고 서울에 땅을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적인 포인트에서도 굉장히 높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